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14 생활관 친구들이 오늘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또한 생각에 마음밭에 오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워십한 이 모든 것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이 시간에 집에서 놀고도 싶고 쉬고도 싶은데 우리 414 생활관 친구들 말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 자리에 온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예, 목사님이 항상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우리 친구들 한번 또 우리 생활관 친구들도 다음 세대다 나는 한번 그 자리에서 모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영화부, 네, 유치부 친구들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예, 잘 오셨어요. 우와, 우리 성교원 친구들 앉은 거예요, 쓴 거예요? 섰어요. 우리 원복 입었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갈 정말 희망입니다. 다 손을 들고서 우리 성교원뿐만 또한 생활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또 옆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기 2층에도 있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에 가지 않고 이 금요 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학문을 배울 때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금요 심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해하여 주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학문을 배울 때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이끌어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부모님들과 하나님의 가정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하나님 전의 발걸음을 향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을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리더로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며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남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기도받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서 정말 믿음의 양분으로 잘 자라나서 생명 살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좋은 키즈스쿨 4살부터 7살 먼저 조금 발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요 심야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근데 하다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엄마들 보면은 막 마이크 대고 소리 빽빽 지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성경 아이들은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키즈스쿨 친구들 잘할 수 있지요? 잘할 수 있지요? 사랑해요. 자, 감사드리고요.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근데 이어서 우리 이제 우리 생활관 친구들 간증으로 우리 중3 아까 기도한 친구도 우리 중3 졸업하는 김경연 친구예요. 기도문을 하나도 제가 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경연아 다 준비했니? 그러니까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혹시 기도문 봐주지 않았어요? 그냥 경연이가 다 쓰고. 여러분 참 기도에 감동 많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제 중3 친구 우리 준호가 6년을 생활관을 다녔어요. 근데 정말 이 마이크 앞에서는 울렁증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한다 했다 못한다 했다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저 찬양단도 못 쓰는 그런 친구인데 오늘 정말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정말 이따가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6년 동안 중3 졸업하고 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정환고 가는데요. 거의 성적 좋아요. 그리고서는 장학금 신청했는데 장학금도 받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생활관에 보내시는 우리 전은진 집사님, 또 우리 김은정 사모님, 강태영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간증으로 이어지면서 특별히 우리 김동규 집사님이 그렇죠. 예, PPT를 띄우면서 작년에 우리 아마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짧았어요. 조금 아쉬웠고, 근데 이번에 우리 고3 아이들 대학 진학을 같이 면접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또한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상담하고 진로 코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은 이 시간에 저기 서울 열방교회 셀 리더십 그 강의하러 가셨어요. 설교하러 가셔서 오늘은 김동규 집사님이 사모님 몇 분을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제가 그냥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괜찮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생 부모님들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들으시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을 저희가 택한 거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직 무슨 대학 입시 나랑 관계가 없는데, 아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또 올해부터 고등학교 그 고교 학점제가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정보가 없는 게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갖고 다는 오픈을 못하지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좋은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키즈스쿨 친구들부터 우리 영상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느니라.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엄마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빠, 저기 아빠. 아, 강도요? 아, 저 좀 정말 미안한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세상에는 못난 자들이 너무 많아.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 하나님이 쉬었으니 나도 쉬는 거지. 나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그녀는 신었습니다. 거북. May I help you? Yes, I'm looking for help. Follow me, please. I'll show you the way. That's kind of. Into the boat. He and his family also went into the boat. God shut the door tight. I'm not a high school student. 그다음에 초등학교 좋아하고 우리 여기 뭐 나눌 수 있을까? 뭐로 나눌 수 있어? 2 아니고 3. 2 아니고 5. 5 안 돼. 3 돼요. 3. 3. 자, 3으로 나눠. 자, 다 한 사람은 여기 어린 양을 찾아가면 돼. 여기서 출발해 그래. 알았죠? 어린 양까지 찾아가려면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겠지? 불법 교통구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도와주세요. 3번 위로 넘겨요. 알파노사우루스래. 여기 천재구나. 하얀색 종이에다가 색펜을 썼을 때하고 크래프트지 노란색 종이에 썼을 때는 색깔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색깔 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예쁘다. 저는요 일단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재밌어요. 재밌어요. 와. 발사가 얼마나 재밌어요. 또 영어 두꺼워요.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끝나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일단 친구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다 재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문법을 하는 거예요. 영어 재밌어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친구들 보시다가 다 큰 애 보니까 많이 어색하시죠?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는 414 생활관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다닌 박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414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저의 변화점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414 생활관은 오래된 전통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순위는 영성으로 중요시하고요. 2순위는 인성, 3순위는 공부인데요. 414 생활관은 영성을 가장 중요시하여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한두 절씩 외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길로 어느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도 저희 414 생활관에 다니는 친구들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릴 것이고 그만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성경과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외움으로써 생활하면서 가끔씩 외운 말씀들이 떠오르는 은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가 많이 슬플 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자 저는 위로를 받으려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성에 대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414 생활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말씀을 바탕으로 인성을 같이 쌓아 올립니다. 저희 414는 순종을 강조하고 성실과 배려 등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배움들은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공동체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414 생활관은 서로가 공동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며 자신 말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고 남들을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4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나 수학과 같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과목들은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수학은 기초부터 탄탄히 세워야 함을 중요시하고 있고, 영어는 단어를 중요시하고 학년에 맞는 문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나 과학, 역사, 사회 등등 과목은 인강을 듣기도 하고 자습서를 보고 풀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어려워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치 선생님들도 같이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학교 시험 기간에는 자신이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의 중요함을 자신이 알고 자신이 공부를 해야 그만한 성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414 생활관의 중등부는 스터디 카페랑 비슷한 환경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칸마다 칸막이가 있고 그 칸에 빛을 껐다 켤 수 있는 장치가 있어 더욱 집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414를 다니면서 영성으로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 있다고 믿기 시작하여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이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면 될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본 모습을 알고 계신 저희 부모님한테는 많이 죄송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런 저를 잘 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관해서는 414에서의 학습 방법을 통해 중학교에서보다 더 치열한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해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의 진로는 교사인데요. 414 생활관에서 저보다 어린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제 꿈과 관련해 교사라는 직업이 제 적성에 맞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에 414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14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지금 414보다 학원이 더 힘들 거야. 414 많이 중3까지 다녀. 지금까지 저를 케어해 주신 414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6학년, 3학년이 되는 두 남자아이를 생활관에 보내고 있는 전은진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를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아이가 5살 때 저희 가족은 백옷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큰아이가 다닐 만한 가까운 교육기관이 선교원 뿐이었습니다. 불교이신 엄마가 아이들은 교회 다녀야 착하게 큰다고 저만 교회를 보내셨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불교이신 저희 어머니의 강력한 추천으로 큰아이가 선교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결혼하고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저도 등록하여 현재까지 저와 두 아이가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2년 전 안산의 모교회에 등록하시고 현재 매주 출석 중이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큰아이는 생활관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아이입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관에 다니지 않는 동안 저와 아이는 엄마표 공부도 해보고 학원도 경험해 보았기에 마지막 생활관에 다시 들어간 날로부터 2년 가까이 저도 아이도 흔들림 없이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는 생활관을 쉬는 동안 영어학원을 다니고 집에 오면 영어학원 숙제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논술과 연산, 사고력 수학을 하고 남는 시간은 책을 읽었습니다. 영어학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성적도 좋았고 엄마표 공부도 잘 따라왔습니다. 물론 저와 약간의 트러블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 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유년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봉사 기간에 어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즈음에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던 중이 아니었음에도 그날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아이들은 나한테 맡기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뭔지 생각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며칠 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청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말씀을 받고 생활관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아이들에게 생활관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의 망설이도 없이 단번에 가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차피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생활관에서나 자신이 해야 할 공부의 분량은 똑같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생활관은 숙제도 적고 엄마와의 트러블도 적고 또래와 놀이하는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까지 있으니 어쩌면 가장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후 아이들은 생활관 생활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도 있지만 그간의 외식을 통하여 생활관을 그만둬도 어차피 자신이 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동생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면 경험자로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다시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엄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과 학원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로서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디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능력치가 크게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필요성을 깨닫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 관심과 대화로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캐치해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공부적인 것 외에 제가 생각하는 생활관의 장점은 아이의 생각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 동생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상하관계를 통한 작은 사회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이끌어주고 보호해줘야 하고 형들은 따르면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금 시대에 독서 시간이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매주 수요일은 공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스페셜하게 보내면서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을 특별활동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부분 덕에 공부의 능력이 더욱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일 텐데 공부를 통해 사회적 성공을 이뤄낸다고 궁극적인 행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을 선하게 사용할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생활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과정 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만은 내 편임을 단단히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내 곁에 없을 것 같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선함으로 가까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약한 자를 돕고 긍휼히 여겨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1등이 될 수 없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격이나 성질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결국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생활관에서의 매일 예배 속 말씀을 통해 모두가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큰아이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원을 졸업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느 시기가 되니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생활관에서의 매일 예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며 접하는 말씀 덕분에 지금은 믿음을 다시 회복한 상태인데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렸거나 멀어지는 순간이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연약하여 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제가 좋은 교회에서 이만큼 믿음이 세워졌듯 우리 아이들도 생활관을 만나 바른 신앙이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4 생활관과 키즈스쿨에 다니는 10살 강우림, 7살 강시온 엄마 김은정 사모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좋은 교회 안에서 변화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1월에 좋은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저를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사모이지만 저의 믿음 생활이나 또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키워가는 일보다는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직장에서 저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중에는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제가 돌보고 이렇게 해서 일과 육아를 이제 병행해 왔는데요. 어려서부터 우리미는 약간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와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좀 분리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살이 되어서 학교에 입학했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이가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문에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맨날 같이 들어가서 1학년 교실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붙들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보내고 또 그마저도 또 힘든 날에는 아이와 함께 운동장에 앉아서 수업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1년을 힘들게 보내는데요. 수업은커녕 정말 그 교실문 하나 못 들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교문 앞에서 엄마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부러웠고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못하나 원망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이 쓰신 육아 서적들 그리고 불안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다 읽으면서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또 아이와 함께 심리 검사도 받아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놀이 치료를 통해서 아이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과 아이를 보면서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죄책감도 느끼고 또 저도 너무 우울감으로 1년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의 방법에는 하나님과 교회와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우리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고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아이를 바꾸려고 했었던지 너무나 부끄럽고 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3년도 12월에 좋은 교회 부임 결정된 후 교회 홈페이지에서 414 생활관과 좋은 키즈스쿨을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환경이겠다 하면서 기대가 되는 마음이 크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우리 우리미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고 하고 또 실패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미는 저의 걱정처럼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매일 414 생활관 교실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정말 선생님한테 이렇게 안겨서 들어가는 날도 많았고 유년부에 매주 가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좋은 교회에서는 저의 무너졌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기도의 제단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미의 등교와 적응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고 또 지역과 셀에서 작년 알파 소그룹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4일간 생활관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저희와 함께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미는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했고요. 5월의 어느 날 우리미가 저에게 이제 집에서부터 학교에 혼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문도 아니고 아파트 정문도 아니고 집에서부터 혼자 스스로 나가서 학교에 걸어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학교에 등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교도 잘 가게 되면서 사회사 생활관과 또 유년부에도 즐겁게 잘 다니고 친구들과 형님들과도 잘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미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미도 도전이 되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고 또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오셔서 늘 이제 우리미의 등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날은 우리미가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집중도 잘하고 또 자리에 앉아서 문제풀이 하는데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게 생활관에서 꾸준히 훈련을 해온 덕분에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고 또 선생님께서 기특하게 봐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기분이 좋은 적도 있습니다. 그 우리미는 이제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늘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이제 들어오는데요. 생활관 다녀오면 항상 목소리가 쉬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우리마 너는 진짜 찐 좋은 교회 교인 맞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도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저희 우리미를 보셨던 많은 분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우리미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미의 변화의 배경에는 엄마로서 제가 다시 믿음을 세워가고 영적으로 회복된 저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변하니까 자녀의 문제도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멋지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시온이는요. 전에도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그곳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커리큘럼은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좋은 키즈스쿨에 다니면서 매일 예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자연스럽게 심어지고 또 집에 와서는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는 것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일상생활에 그냥 말씀이 녹아 있구나 그렇게 보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느끼게 됐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 믿음의 친구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그 친구들에게도 고맙고 키즈스쿨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주일에 말씀 배운 거로 이렇게 퀴즈도 내고 또 예배에 이제 익숙한 아이들이 저 대신에 이제 서로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414 생활관에서 그리고 키즈스쿨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설교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니 그 말씀이 저희의 그 가정에도 쭉 이어지고 아이들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더 공부할 수 있고 또 궁금한 거는 같이 배워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요새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저의 믿음도 또 우리의 믿음이 새 겹줄로 더 단단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매일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저희 가정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저희 가정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할 때에는 갈수록 답이 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를 맡기고 방주인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큰 역할을 감당할 텐데 이 세상에서 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거나 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신들을 절제할 줄 알고 혹시나 또 잠깐 방황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곧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생각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시간도 있는데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은혜로 제가 귀로만 듣고 또 머리로만 알던 나의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하고 나니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을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작년에 다음 세대부 관련 보고를 드렸는데 너무 짧았다고 좀 길게 한번 해달라고 그러셔서 올해 다시 한번 왔습니다. 다음 세대부 부장으로 있고요. 하고 있는 일은 자율주행 차량을 맡고 있고요. 총괄주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취업이라든지 꿈 찾는 그런 멘토링도 같이 하고 있어요. 먼저 제 취업 경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마라톤이라고 써 있어요. 정말 마라톤 이 단어를 들으면은 정말 마라톤까지 뛰어서 취업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스펙이 없으면 마라톤까지 뛰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마라톤이 저희 취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과를 중요시하는 회사든 화합을 중요시하는 회사든 한국계든 외국계든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뭐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될까? 뭐 내 성적이나 내 스펙이나 자격증 보면은 이런 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또 옆에 사람을 보면 볼수록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간다 이렇게 강하게 결심을 하면은 부족한 영어를 어떻게 채워볼까? 부족한 학교를 어떻게 채워볼까? 이런 생각들이 따라오는 거를 제가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합격에 합격하는데 키가 있는데 말씀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씀을 저는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각의 전환은 제가 강력하게 경험한 건 두 가지예요.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또 아니면 저희 집사람 셀에서 정말 강력한 기도를 할 때 제 내면에 굉장한 이 확신과
자신감이 든다는 것을 굉장히 제가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야, 일로 와봐. 너 청년 취업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좀 도와줬는데, 남자든 뭐 여자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유학 갔다 온 학생이건 간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풀리는 숙제가 있어요. 입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꿈과 비전 따로, 입시 따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왠지 꿈과 비전이 있지만 입시에 가면 왠지 작아지는 우리 주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거를 해결을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제가 뭐 강남에 가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여러 전형, 뭐 다양한 학생들이 돼야 또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5명의 고3 학생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수시 원서 쓰기 한 2-3개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할 게 엄청 많죠. 그 입시를 그 정도 앞뒀으니까 고3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기회는 한 달, 4번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가야 되는데 막 목이 타요. 정말 이 긴급한 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시간이 됐어요.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잠깐만, 옆에 분과 악수 한번 하시죠. 옆에 분과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악수 한번 하시고, 저 안마도 한번 해주시고. 갑자기 PC가 많은 내용들을 한번.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됐어요. 첫 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은 우리 사명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꿈과 비전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게 뭐 말이 돼? 이게 뭐 입시에 도움이 돼? 이거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꿈과 비전, 뭐 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낸 이유를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정말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학생 사례인데요. 그래서 사명부터 우리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인데, 그래서 진짜 갔더니 교수님이 물어보셨대요. 지원 동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정말 이걸 열심히 정말 몸에 이걸 자기 사명으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명은요, 뭐 이런 남들을 돕는 거고,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했더니 교수님께서 어떻게 사명에 대해서 사명이라고 생각했냐, 기특해 하시면서 이제 그걸 또 내용들을 잘 설명해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취업을 염두에 둔 학과가 있었고, 정말 가슴 뛰는 일을,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리할 수도 있었지만 가슴 뛰는 일을 찾아가기로 했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잊을 수 없게 얼굴에 정말 환한 미소를 띠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꿈과 비전으로 이렇게 직업과 학과를 선택할 때도 꿈과 비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친구는 두 가지 활동을 했어요. 음악에 열정도 있고 또 인문학 활동도 하고. 근데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꿈과 비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인문학부의 그 학과를 진학을 하고 음악은 그 매개체로 한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이 친구도 정말 환한 미소를 지었고요. 그 면접에 가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교수님들께도 인정을 받아서 당당하게 합격이 됐고요. 그래, 꿈과 비전이 또한 이제 입학 전형을 어떻게 할지도 정확하게 가늠하는 그 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합격 소식이 빨리 오지 않아서 뭔가 흔들릴 때도 주님께 맡기자,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에도 마찬가지로 꿈과 비전이 정말 해당이 되고요. 입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그 학생을 하면서 불합격이 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합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요즘엔 알바했다고 저 선물도 이게 사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명과 꿈과 비전이 정말 명확해야지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모든 내용들이 학과라든지 전형이라든지 교통 정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키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학생들 의외로 데이터는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있고 학교마다 발표하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함께 뛰어줄 런닝메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뛸 때 옆에서 함께 뛰어주고 같이 있어줄 그런 런닝메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뒤에는 뭐 입시 관련된 내용도 나오니까 필요하시면 사진을 뭐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내용들을 부모님께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엄청난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첫 번째 직업과 학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걸 감안해서 학교 학과를 정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컴퓨터 학원을 6개월 다닌다든지 그럼 미래가 그것 때문에 컴퓨터 쪽으로 열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학원에서는 그게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봤을 때는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으로 봤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어떤 게 있고 어릴 때 어떤 게 있었지, 뭐 어렸을 때를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그런 유전적인 거를 같이 확인해 본다든지 그러면서 좀 성향, 기질, 집안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를 보내주신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를 찾으면은 좀 뭔가 더 직업보다는 꿈 비전보다는 더 좀 센 그 마음의 안정을 더 동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을 정할 때도 야, 너 취업 잘 되는 대로 가라, 뭐 그런 얘기보다는 좀 야, 너 가슴 뛰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학생들이 그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같이 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생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생활 기록, 중학교 구독 좋아요라고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2, 3학년 때 볼 게 아니라 자녀가 중1이면 1, 2, 3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보여요. 이건 뭐 전문가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어떤 게 문제가 있고 학교 생활이 어떤지가 훤하게 보여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고등학교 와서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면접에 있어서도 면접의 키가 되는 것은 뭔가 자신감과 마음의 확신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게 있고 정시는 거의 안 보이죠. 웬만하면 학생들 좀 부모님도 고생시키지 말고 정시는 좀 많이 어려운 걸 좀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 컨설턴트들이 뭐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들을 옆에서 해주시면 돼요. 부모님들께서
다른 학교는 없을까? 아니면 뭐 다른 과는 없을까? 네, 뭐 이런 거 옆에서 같이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거 많이 외워요. 서성한, 뭐 중경외시, 건동홍수 뭐 이런 거 많이 외우는데 이게 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국문과를 가면은 여기 순서부터 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없는 학교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굳이 이 순서대로 찾으면은 다른 친구들도 이 순서 똑같이 찾기 때문에 여기 없는 좋은 학교들이 어디 있을까? 우리 또 지역이 이쪽이니까 뭐 인하대도 있고 아주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고 뭐 경기대도 있고 에리카도 있고 여기 한국공학대도 있고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이 순서 남들이 다 따라가는 순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과는 없나? 뭐 예를 들면 PD가 되는데 꼭 미디어과만 가야 PD가 되는 건 아니죠. 그 국문학과에 나와서도 PD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다른 과는 없을까? 그래서 과 중에 또 이과 문과 이렇게 아주 중간에 있는 그런 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잘 찾아보면은 그런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또 요즘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 같이 다른 과는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오른쪽에 써놓은 거는 연도별로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인원이 뭐 1명인 과도 있고 30명인 과도 있고 300명인 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원은 몇 명이나 뽑아? 뭐 그런 걸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카드가 6장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1개 아니면 2개는 부모님들이 같이 상의하셔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바다에서 살아남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학생들 그 급한 순간에 2교시에는 뭐 했냐면 바다에서 살아남는 게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급하지만 이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부모님 그리고 교회 부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심지어 어떤 학생은 담임 목사님께도 찾아간 학생이 있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일정을 보면은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은 고등학교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3은 그 고등학교마다 그 특성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문과인데 과학 특성화고를 가면은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진로가 중3 이전에 정해져야만 되는데 또 중2는 또 사춘기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가는 그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중1 이전에 결정이 돼야 되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3 때 정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즘에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명확한 비전과 꿈이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급할수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뭐 2달이 아니라 이틀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의 사명을 찾는다면은 이 과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의 중요성이 이제 2번째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전형이 있겠지만 1단계에서 뭐 70%를 점수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30%다 그러면은 1단계 점수는 다 서로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이 친구도 알고 그 학교도 알고 다 아는 점수고 면접 점수는 몇 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면접이 있어서 그 진로에 대한 확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은 그 30점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이건 홈페이지에 나온 건데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꿈과 비전, 사명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저 정시 볼 건데요. 저 공부 잘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서울대 석사, 박사 학생들 10명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50%는 뭘까요? 50%는 만족을 하고 잘 온 학생들이고 50%는 잘못 와서 후회를 하는 학생이에요. 20%는 이게 석사, 박사 과정. 20%는 뭘까요? 20%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같이 울어준 학생이 10명 중 2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정말 완전 새로운 길 할까 그런 분이 있을 정도로 정시든 서울대든
진로에 대한 확신 아니면 꿈과 비전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한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입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5등급, 9등급이었던 게 등급이 또 5등급으로 되고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고 뭐 면접이 중요해지고 뭐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꿈과 비전은 정말 상관없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페이지부터는 진짜 입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형 중에 제일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 5개 카테고리가 있던 게 3개 카테고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페이지는 정말 입시랑 연관이 많은 페이지예요. 요 3가지 항목이고 요 3가지에 만약에 그 면접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3개를 낸다 그러면 여기서 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진로 역량에 있어서 꿈과 비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꿈이 있는 학생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없는 학생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런 질문들을 해요. 직업이 뭐 의사야, 사회복지사야, 사회복지사야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어? 대상이 누구야? 롤모델이나 책이나 뭐 이런 질문은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등학교 가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뭐 생물 바이오 쪽이면 바이오라고 정할 게 아니라 바이오 중에 뭐 DNA를 연구한 AI와 결합해서 연구하는 게 그쪽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설사 틀리다 하더라도 정해야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해고 빨리 엄마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야지 이걸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업 역량 관련된 내용이에요. 반대로 내가 교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그 학생들 이제 3가지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열심히 했나 궁금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질문은 다 달라요. 연구 활동은 뭐 했어? 도전 프로젝트는 뭐가 있어? 깊이 있는 활동은 뭐 했어? 흥미있는 교과목은 뭐야? 뭐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지만 대답은 한 가지예요. 정말 깊이 있는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활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정말 나의 핵심 무기가 되고 강펀치가 될 만한 좀 한 가지 활동, 2가지 활동들은 요즘 이제 소논문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논문을 쓴다. 고등학생 때 내가 논문을 쓴다는 각오로 이렇게 정말 하나의 아니면 한두 가지 정말 강력한 무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협업과 나눔과 리더십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3가지 중에 1개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어필하냐 하면은 맡은 역할 주도적 행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요번 우리 여름 체육대회 때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느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나뿐 아니라 여러 학생들도 같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뭐냐면은 역할은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느낀 점이나 행동들은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요번에 각 학교에 반으로 배정이 된다면은 가서 리더가 되기를 지금 꿈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면은 나 반장을 할 거야, 회장을 할 거야, 동아리 회장을 할 거야. 이거를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역할은 나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잖아요. 말이 단어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노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라고. 정말 이거 아무데도 없는 건데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더 난이도 높은 걸로 해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꿈과 비전 어떻게 할 건가?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과 인격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능력은 어떻게 되나? 능력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따가 이제 찬양하실 거고요. 이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이 어떻게 이런 찬양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입시를 대비한 정말 힘든 세상에서 참 소망이 되는 진짜 찬양입니다. 학생들이 이 진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있고
학생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제가 롤 모델이 누구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력한 꿈이 있는데 롤 모델이 없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인터넷도 발전되고 그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데 롤 모델 찾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롤 모델 찾으라 그러면은 한 며칠씩 해도 뭐 일주일 걸려도 한 달 걸려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저희 엄마는 일터에 새벽에 나가세요. 근데 아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리더로 봉사로 섬기는 엄마의 모습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어요. 정말. 예, 학생들이 정말 우리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뒷모습을 본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예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안 좋은 예, 저희 집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저희 두 자녀가 중학교 될 때까지 온 가족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4명이 와서 여기 딱 앞에 와서 4명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전국의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기독교 프로그램들을 다 섭렵을 했죠. 근데 직장 문제로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천안에 정말 최고의 교회, 최고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2-3달이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그런 이제 자녀들이 우리도 교회 안 가. 자녀 둘 다 그렇게 되고 4개월이 되자 집사람이 나 우울해 그렇게 되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좋은 교회를 오게 된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교회를 선택하니까 자녀들도 선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거부를 하니까 자녀들도 거부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정말 이 10년이 넘게 자란 화초의 밑둥이 이제 잘려졌구나. 굉장히 이런 섬뜩한 영적 사실을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천안에 있을 때인데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박유선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어록이 생각이 났어요. 저 김집사 일 맡기면 안 되는 사람이다. 자녀가 우상이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던 게 왜 이때 생각이 나고 이때 생각이 나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 마지막 금요일에 여기서 이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께. 저는 안수 집사였고 집사람은 교사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떠날 때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도 형식적으로 이제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해주실까? 이 안수 집사가 떠난다는데 정말 궁금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가정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아직도 정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가정과 또한 이 자녀를 걱정하는 이 마음이 뭐 저희 가정만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든 정말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계시는 게 요즘에도 정말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주여, 가정을 기억해주고 부모가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이 기도의 목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그래서 다음 세대부에서는 고3이 되면 안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고3이 되면 나오는 교회, 그리고 명확한 꿈과 비전으로 더 명문학원보다 더 대학교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414 리뉴젠 이번에 저희 유진이 학생도 서울에 있는 영어교육과에 붙었어요. 영어교육과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활동들로 활동만으로도 간 거고요. 그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께 인정받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작년에도 장학생에 선발이 됐고 올해도 선발됐어요. 근데 작년에
그 장학금을 쓴 거는 여기 교회에서 있었던 4.14 리뉴진 활동으로 썼고, 올해도 그걸로 우려서 또 장학금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4.14를 하면서, 리뉴진을 하면서 느꼈던 점, 또한 이걸 위해 애썼던 점, 그런 것들을 지금 한 10년 지난 것 같아요. 10년째 우려먹고 있어요. 그래서 4.14에 있었던 거, 정말 리뉴젠에서 했었던 거, 이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런 고난을 겪고 뭔가 이겨내려고 그러고, 그런 게 학교든 뭐 학원이든 이런 걸 겪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독특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나만의 그런 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14 키즈스쿨 다음 세대 모두 정말 보석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석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아름답고 내구성을 가지며 좀 희귀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족시키는 광물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흔하지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보석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특별한 조건으로 특별한 가정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4.14 공동체처럼 함께 그 생성되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4.14 대변인은 아니고요. 다음 세대부 부장님으로서 실제 아이들과 진로하고 상담하면서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작년에 많은 도움을 줬고, 말이 조금 어눌하지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총명하고 창의력이 이렇게 톡톡 튀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고등학생들만 집사님만 이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들의 성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가장 중요한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이 뭔가를 발견하는 게 저는 부모님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4.14에서 원데이 캠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목을 바꿨어요. 원데이 비전 캠프라고 해서 유치부는 아니고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까지 하루 아침부터 저녁 심야 예배까지, 그래서 좀 함께 비전을 찾는 캠프를 해봐야겠다.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래서 하루 원데이입니다. 금요일날 10시부터 저녁 심야 예배까지 점심이 있고 간식도 있고요. 저녁은 같이 팀별로 시장을 봐서 요리 활동을 해서 하루 10,000원 해갖고, 유년부 친구들 누구나 괜찮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중등부 안 돼요. 그래서 유년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다음 주 금요일날 원하면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각 부서 담당 교육자분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도 또 이제는 혹시라도 다음 주 저희가 토요일날 선교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교원이 지금 벌써 아마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선택을 하셨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볼까?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새가족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볼까? 우리 아이들 너무나 예쁘게 잘했지요. 그런 분들 계시면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 또 혹시 이제 저희가 생활관을 다시 이제 또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 궁금한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똑같습니다. 12시에 생활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 그러니까 옆에 분들 통해서 듣지 마시고요. 그냥 그날 12시에 와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또 다시 우리 시은혜처럼 또 몇몇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는 선교원, 12시에는 생활관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옆에 분들과 같이 오셔서 좀 관심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까 그죠? 이게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 한 곡만 하고 같이 우리